여러분, 메타버스 가상경제에 대한 강연 잘 들으셨나요? 메타버스와 NFT를 주제로 한 제4차 로봇 플러스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NFT 기반 기술과 산업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모핑아의 김기영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LG CNS에서 미래전략사업부 블록체인 사업 추진단장, 한컴 G&A 옥션 대표이사, 한컴 근거래소 대표이사, 디지털정부 혁신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위원을 거쳐 현재는 산업부 전자기술혁신성장위원회 위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NFT에 대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핑아이 대표이사 김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NFT 기반 기술과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스타트업 모핑아이를 맡고 있고요. LG CNS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6년 5개월 동안 디지털 금융,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사업을 맡고 있었으면서 그 중에서 16년 동안 디지털 금융 사업 총괄 리더 임원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신사업 리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20년 5월 코로나가 시작될 때 나와서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대표이사 8개월 정도의 경험을 하고 작년 1월에 스타트업 모핑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2년 다 되어가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로 융합된 그런 솔루션,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NFT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을 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NFT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상경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가상경제 2.0, 3.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상경제 2.0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반으로 진행되던 그런 상호작용이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거래나 소비 그리고 금융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걸 2.0이라고 한다면 가상경제 3.0이라고 할 때는 클라우드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AI나 AR과 같은 좀 더 고도화된 기술과 결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현재는 확장된 가상경제가 지금 2.0이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에는 완벽한 가상경제를 이제 가상경제 3.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는 특히 비트코인 이후에 가장 각광받는 새로운 경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또는 가상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 시작으로 NFT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21년이 되면서 아주 각광을 받게 되게 되었었는데요. NFT는 21년에 시작됐다기보다는 24년 5월 세계 최초의 NFT 작품 퀀텀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었었고 25년 10월에 이더리아라는 프로젝트로 영국에서 최초의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 데프콘에서 처음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7년 6월에도 맷톨과 같은 존 와키슨이 설립한 라바레스가 시초가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크립토 펑크라는 출시가 시장 형성에 가장 큰 효시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21년에 가장 큰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27년 완전 초기 크립토 펑크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21년에 작년에 얘기했던 그런 지루한 원숭이부터 해서 사실은 엄청난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급발진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여름 거의 춘추 전국시대 하면서 절정이 이루어지게 됐었죠. 하지만 올 초에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오픈시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하는 여러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약간의 암흑기로도 이제 접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NFT가 등장을 하면서 NFT라는 거는 결국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달러나 예술 작품과 같은 현실 경제에서는 돈, 만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술 작품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들,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상경제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만질 수는 없지만 크립토키티 이런 애들이 되게 비싸게 팔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NFT라는 걸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NFT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어떤 토큰을 의미하면서, 이 안에는 자산의 어떤 소유권이나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이라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재된 가치가 뭐다라는 것, 그리고 고유하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정말 희소하다라는 것과 함께 블록체인에 저장된 트래킹할 수 있는 정보 때문에 추적하기가 용이하며, 어떤 소유권과 함께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지 하는 어떤 소유권을 얻게 되고, 이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NFT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예술작품, 게임,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유틸리티나 이런 데 쓰여지면서, 특히 최근에는 게임과 같게 메타버스에서도 이것은 내 거라는 소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NFT가 점점 더 메타버스와 함께 더 사용처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240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던 것이 21년도에는 140억 달러까지 커지게 되었고, 25년도에는 이 800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NFT는 지금 레어 아이템, 되게 희소성이 있는 영역에서 본질을 NFT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크립토펑크나 BAYC 같은 특별한 수집품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또는 BTS 소속사의 하이브나 어떤 카카오 엔터 같은 컨텐츠 제작사에서 또 많은 어떤 NFT를 발행하겠다라는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이나 게임, 그리고 요즘은 실제 특히 물품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이게 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NFT는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NFT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유형, 그래서 오픈시 누구나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업비트 NFT 마켓이나 클레이튼에서 만든 클립드롭스 같은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유형들도 있을 거고, 요즘 약간 뜸해지긴 했지만 크립토펑크나 BAYC 같이 내가 되게 비싼 걸 갖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플렉스형 PFP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약간 이제 테라루나 사태와 함께 또 특히 크립토펑크나 그냥 메타콩즈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플렉스형 PFP가 약간 요즘 좀 주춤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 P2E나 게이미파이형 그런 파이낸스 연계형들 있었는데, 이제 위메이드나 이런 메타콩즈의 문제점들 때문에 또 이것도 약간 시들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라이즈 같은 어떤 미술품에서부터 부동산까지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메타버스에서도 NFT를 쓰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커뮤니티형이나 산업 생태계 연계형, 그리고 장기적인 컨텐츠 생태계 조성형이나 웹3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기술로서 NFT를 이제 점점 더 특히 유통기업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펑크나 메타콩즈와 달리 BAYC는 그나마 좀 살아있고,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도 좀 더 많이 멤버십이나
또 커뮤니티형으로 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는 이 NFT가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같이 줌으로 인해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멤버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NFT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뭐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웹3로 그쪽만의 또 다른 탈중앙화된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거나 해서 NFT를 쓰면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유형, 그래서 오픈시아 같은 거나 NBA 탑샷, 그래서 농구 게임 또는 NBA 역사 관련 기념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 그래서 NBA 선수들의 희귀하거나 전설적인 영상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거래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왔던 마켓플레이스 유형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형 PFP, 그래서 크립토 펑크 나 되게 비싼 거 갖고 있어, 이거 하나에 캐릭터 하나당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짜리야, 나는 이걸 갖고 있어 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 메타콩즈도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막 나는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채굴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거는 베이콩즈를 갖고 있으면서 중간에 계속 얻어지는 그런, 나는 메타콩즈를 갖고 있으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PFP를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가 되게 떴다가 사실 저런 게 왜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NFT가 투기형으로 몰려가지고 또 안 좋게 이제 보여지는 경우도 사실 많았었던 거는 팩트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보는 경향이 달라서 되게 이 인터넷 강의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러한 것들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물과 연계돼서 이게 정말 진본이다, 이게 소유권과 또 저작권, 그리고 또 요즘 2차 창작 이러한 부분에서도 NFT는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쓸 건지는 각자의 각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콩즈나 크립토 펑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비즈니스를 찾아가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2E나 게이미파이, 가장 유명했던 것들이 작년에 엑스 인피니티, 베트남에서 NFT를 이제 게임으로 이용하면서 하루에 뭐 월 수익이 70만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뭐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벌겠다, 운동하면서 돈 벌겠다, 그래서 P2E 또는 뭐 M2E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게 되셨죠. 그러면서 위메이드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위믹스 플랫폼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무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모델을 잡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술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요즘에, 특히 이제 올해 22년을 NFT나 이런 블록체인의 시장을 보면서 많이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어쩌보면 좋은 경험이고 좋은 사례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같이 한정된 디지털 자산 취득형도 있었죠. 그래서 미술품과 땅을 사는데도 나는 NFT를 가겠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건 내 땅이야, 이 땅을 그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투기로 NFT를 코인처럼 적용을 해서 막
갑자기 오를 걸 기대하고 NFT를 적용했던 사례들은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대다수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좀 건강하게 쓰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조금 사례들을 잘 보면서 어떤 영역에서 쓸 건지를 좀 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 쓰는 데에서도 NFT를 활용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품을 구매한다거나 또 예술품을 거래하는 데 쓰였던 사례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형, 이제 산업 생태계 연계형으로 요즘 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BAYC, 트레저스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레저스 클럽 같은 경우는 멀티체인 기반의 콜렉터블 아트 NFT라고 해서 미술가, 음악가,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유관 프로젝트들을 이제 안착을 시켜 놓는데 어떤 세계관 하나를 가지고 사교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는 그런 걸로 BAYC 같은 경우도 BAYC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밴드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떤 멤버 전용 클럽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커뮤니티,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강력한 어떤 멤버십 또는 강력한 어떤 커뮤니티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가치를 올려가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홀더들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성공했던 그나마 성공해 가는 사례들이 되지 않았나 라고 보면서 어쩌면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히 이제 BAYC 같은 경우는 크립토펑크까지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형 생태계까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은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영역인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적 컨텐츠 생태계 조성형으로 어떻게 보면 펀딩으로 제작비를 확보해서 컨텐츠를 조성한 후에 수익금을 나누는 제작 방식으로 NFT를 적용하는, 그래서 향후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컨텐츠 산업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오젠 같은 프로젝트 또는 메타토이 게이머스 같은 프로젝트들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오젠 같은 경우는 작가나 음악가나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NFT 구매자들이 게임 스토리와 세계관의 창작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NFT 게임을 같이 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메타토이 게이머스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내에서 PVP NFT 프로젝트 메타토이 드래곤즈와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서 선수 트레이딩 등 선수단 운영에 같이 참여하고 e스포츠 기업 샌드박스 게이밍이 발행한 NFT 메타토이 게이머즈가 0.1초 만에 완판되는 등 어떤 새로운 어떤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고 같이 컨텐츠도 만들고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 이런 장기적인 컨텐츠 생태계 조성형으로 점점 NFT들이 조금 더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순간에 돈을 벌어보자기보다는 어떤 생태계를 점점 같이 만들어서 같이 잘 되어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좀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웹3, 그러니까 탈중앙화에서 모두가 이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잘 되는 그런 웹3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기술로 이제는 NFT가 이제 각광을 조금 더 오히려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스 벌스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은 고유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자신을 대표할 새로운 가상 아이덴티티를 구성을 하고 음성이 NFT는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구동이 되어서 고유한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액세스 권한을 같이 제공하는 그러한 영역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NFT는 어찌 보면 저작권과 커뮤니티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실과 함께 가상세계에서도 나의 저작권 그리고 나만의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황금 열쇠로서 NFT가 웹3의 어떤 인프라 기술로서 이제는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단순히 투기성이 되게 높은 희소성이 되게 높은 코인 같은 것이 아니라 인프라 기술로 오히려 많이 이제는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 열풍은 빅테크 기업도 이제는 이 NFT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크리에이터들이 NF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메타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개설을 이미 했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트위터 블루 대상으로 NFT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을 쓰도록 한다거나 삼성,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NFT 거래소를 이제 개발해서 오픈을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다 이제는 NFT를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가능성에 다양하게 접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에서 특히 요즘 NF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와 유명 패션 브랜드가 협업, 특히 구찌나 돌체앤가바나 이런 데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명품 NFT를 발행을 한다거나 NFT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NFT가 가상경제의 오프라인 유통 서비스들도 다 이제 동참을 함으로써 월마트에서도 얼마 전에 자체 가상화폐와 NFT 기반의 새 쇼핑 서비스에 활용할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등 NFT 열풍은 이제는 유통가까지 얼마 전에 저희도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NFT 많이 발행을 하고 멤버십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NFT 열풍은 이제 유통까지 가고 있다라고 오프라인 유통 서비스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NFT가 열풍을 부는 이유는 어쩌면 한정판에 매료된 사람들, 특히 요즘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죠. 헝거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는 한정된 물량, 그러니까 리미티드 이러한 것들을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잠재 고객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이제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런 헝거 마케팅뿐만 아니라 희소성이 있는 한정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최근 MZ세대들 그런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요즘 재테크하는 리셀테크에까지 합성한 그런 리셀테크까지 관심 있는 MZ세대들한테 특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NFT가 디지털 한정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버블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냐, BAYC, 미라지 캐슬이, 펭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메타코문즈가 요즘 특히 이제 회복 불가능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투기성으로 올라갔던 것들은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NFT를 단순히 희소성 때문에 샀던 것들은 저는 어쩌면 사실 그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는 어쩌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NFT의 사용 영역은 다양하게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코문즈의 추락과 함께 저게 왜 그렇게 비쌌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특히 많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NFT는 희소한 투기성 자산이라기보다는 저작권이나 non-fungible 토큰이라는 어떤 유틸리티성이나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준다거나 다양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나 EU나 우리나라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또 단순한 규제만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것들도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킹과 범죄, 저작권 문제, 그리고 무한 정치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가면서 NFT의 전망은 그래도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회원 전용으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충성 고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membership을 바꿔가는데 NFT를 많이 쓴다거나 또는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이 될 때는 사실은 이게 정말 내 거다 라는 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메타버스 내에서는 나의 자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메타버스 내에서 또 이코노미를 만들어가는, 메타노믹스를 만들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점점 더 어떤 자산으로서 그리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결합할 때 더 시너지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 자산으로서 수탁 서비스나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인증서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NFT는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라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NFT가 가진 기술의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NFT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가계부나 금융위에서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단점과 장점,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모핑아이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저희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잠깐 남은 시간 5분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설립을 해서 기본적인 공간과 스페이스, NFT와 메타버스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NFT를 전시하고 구독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거나 2차 창작을 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프로그램, 또 그리고 NFT는 단순히 발행을 하거나 메타버스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G에서부터 컨설턴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관리, 그래서 스페이스, 서비스, 커뮤니티까지를 저희가 운영을 해줘서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리딩해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NFT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가나 창작가들 뿐만 아니라 저는 MZ세대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창의력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메타버스 내에서 새로운 이코노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NFT와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K건축, 우리가 가지고 있는 K문화, K예술을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글로벌화 하는데 저희 회사가 플랫폼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설립을 해서 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벌써 한 27명 정도 인원을 확대를 해서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해 가고 있고요. 네, 작년 1월에 설립을 해서 3월에 벤처기업을 등록을 했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가기정통부 나이파 사업에 선정이 돼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11월에 오픈, 그때도 다행히 국내 메인넷보다는 좀 글로벌 향을 지향을 하면서 이더리움과 폴리건 그리고 클레이튼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걸 이제 중소벤처부와 엔비디아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됨으로써 이제 메타버스 POC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NFT를 진행을 하면서 거의 실물과 저는 연계된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저는 솔직히 PFP나 메타콩즈 같은 약간 디지털 영역보다는 다양한 실제 크리에이터들이 또는 실물 자산과 연계된 것들이 어떻게 NFT를 통해서 NFT를 활용할 수 있을지,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메타버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시도를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이제 과기정통부에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비욘드 NFT라고 제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NFT가 너무 스캠이 많은 거예요. 짝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진품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신뢰 보증이라는 거는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폐공사에 제가 신뢰를 보증하는 걸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조폐공사와 함께 신뢰 보증, NFT의 진품을 보증하는 그 신뢰 보증 검증 서비스를 같이 과기정통부에 제안해서 수주를 해서 그걸 지금 이제 12월에 시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상건축과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 NFT가 디지털 월렛이라는 메타마스크나 지갑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음악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디지털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멜론이나 유튜브처럼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사서 이렇게 또는 무단 복제를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구독해서 하는 것처럼 NFT도 아까 1차 창작물이 있다면 MZ세대들이나 또는 작가의 스토리를 담아서 2차 창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집에서나 기관 기업들이 구독해서 볼 수 있게끔 전시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또는 구독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과기정통부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었고, 또 동아일보와 함께 이집트 유물전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이제 저희가 갤러리를 만드는, 근데 단순 갤러리가 아니라 이번에 제가 바르셀로나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NFT를 거의 완성을 하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컬처,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리아 컬처, 저는 이 컬처라는 게 단순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건축물이나 다양한 콩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NFT와 디지털 프레임워크 이런 걸 통해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만들어온 NFT 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비욘드 NFT, 아까 말씀드린 신뢰 검증, 이걸 베이스로 2차 창작과 함께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 이걸 베이스로 현실 세계의 기관과 기업과 공공기관, 이걸 해서 구독하고 활용하거나 또는 메타버스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서 이번 12월에 시범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됐고, 백스코와 다음 주 백스코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이제 키사와 나이파와 함께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 멀티체인 지원이나 미스테리 박스, 이번엔 저희가 바이낸스와 솔라나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으니까 마켓플레이스나 NFT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조폐공사와 신뢰보증, 그리고 2차 창작, 그리고 아까 전시 구독하는 거, 그리고 간상건축과 동아일보와 함께 스트리밍 전시 구독하는 서비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건축가협회와 NFT 거래소도 제휴를 맺어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NFT 거래소 만드는 것도 저희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NFT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저희 플랫폼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폐공사와 함께 금 NFT, 그리고 동아일보와 함께 뮤지컬 콩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